Hey, can you show me an example of malware in Python script? 이렇게 물어보니까 sure 하면서 쫙 이렇게 보여줘요. 저렇게 코딩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생성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막 이렇게 뿌려봤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델공학 에러입니다. 생성 AI 열풍으로 챗GPT나 미드저니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도 이제는 누구나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주는 아주 악성의 새로운 생성 AI가 발견되었다고 지금 화제인데요. 이름하여 웜GPT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짜 뉴스를 마구마구 만들어주고 멀웨어라든가 다양한 이 사이버 테러 공격에 자연스럽게 가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은 바로 그냥 범법으로 처리가 되어 말 그대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열풍에 의해서 인류가 위험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웜GPT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다운받게 되는 경우 이걸 설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의한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어떤 것들인지, 그간에 나왔던 소식들을 좀 잘 모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슬래시넥스트라는 시큐리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이 웜GPT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 기업들 상대로 그 이메일 이렇게 피싱하고 이런 사이버 공격하는 그러한 메일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무슨 보고서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흔히 비즈니스 이메일 컴프로마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BEC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이 피싱 공격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인 분들께서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뭔가를 클릭했다가 기업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유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랜섬웨어로 잠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돈이 출금되는 등 이러한 공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BEC 공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 재무팀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공격이 맨날 오고 있으니까 보안을 더 철저히 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가고 있는 거죠. 가장 그럴듯한 게 진짜 이게 뭔가 그럴싸한 거 막 메일 오잖아요. 막 예를 들어 이마트 숙배송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그 글자 자체가 막 이상하게 조합으로 만들어갖고 이거 좀 이게 스팸메일 같은 거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또 스팸을 자동 걸러지는 기능이 있었지만 이제 생성 AI를 이용하면은 요리조리 그런 것들 다 빠져나간 상태로 우리가 진짜 속을 만한 그런 워딩까지 생성하고 전달하고 해킹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탄생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미 챗GPT가 작년 말에 나온 이후부터 얼마 안 가서 23년 2월 초에 이스라엘 회사에서 이미 이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 챗GPT를 우회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블락을 해놨잖아요. 좀 약간 민감한 정보라든가 좀 이렇게 위해성이 있는 법률에 이제 이렇게 저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대답하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가드가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이러한 리스트릭션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공개해서 API로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공개해서 좀 이슈가 됐었죠. 여기다가 챗GPT의 계정을 털고 이러한 방식의 해킹 방식도 여러 가지 시도가 됐고 해서 이미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우리들이 시큐리티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AI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어버렸다. 구글이 뒤늦게 한번 했던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범죄 포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미 생성 AI를 이용해서 그 페이크 뉴스를 이렇게 퍼뜨린다거나 아니면 피싱을 하려고 이렇게 우체국입니다 이러면서 클릭하게 유도를 하고 이런 거에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토론이 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조합을 해서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한글을 잘 모르는 애들이 공격하려고 해킹 쓴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것들도 생성 AI로 그럴싸하게 바꿔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정말 미리 예견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미 이 포럼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기 챗GPT의 리스트릭션이 없도록 하는 제일브레이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지원을 한다라던가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미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특수 프롬프트를 치면은 이걸 우회해가지고 원래 오픈 AI 측에서 막아놓은 것까지도 내뱉게 하고, 뭔가 유해한 코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해킹할 수 있는 코드 이런 것도 그냥 내뱉을 수 있도록 그런 위험한 것들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웜GPT라고. 내가 챗GPT의 대항마 웜GPT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심지어 유료예요. 더 비싸게 받고 있고, 그냥 페이크 뉴스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피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용으로 이렇게 타겟팅해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말 그대로 범죄를 위해서 만들어진 GPT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게 실제로 유료로 퍼뜨려져 가고 있고 일본 삭제됐지만 어느 쪽에서는 이게 퍼져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생성 AI가 없어도 굉장히 그럴듯한 텍스트로 이거 이메일을 클릭을 하게 만든다거나 어떠한 특정한 링크를 누르게끔 한다거나 해서 로그인 정보라든가 민감한 정보 아니면은 뱅킹까지 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피싱 공격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그래도 빅테크 기업에서 시큐리티의 측면에서나 아니면 개별 기업들의 보안이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걸 클릭해서 링크를 들어가면은 그냥 털리는 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빠져들 만한 문구를 생성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떤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상으로 혹은 이제 통계적으로 이거는 사이버 공격이네라고 트래픽을 감지한다거나 특정한 패턴을 읽어가지고 이거 해킹 공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라고 판단해서 기존의 시큐리티 업체들이 보안을 하고 있던 영역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 저러한 것 다 피해가지고 기성에 있던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무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킹 공격, 사이버 공격이 계속된다면은 이것 또한 진짜 골머리 앓는 일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멀웨어 같은 경우에 시스템에 깔리고 자기 복제되고 이러면 더 골이 아프겠죠. 거기다 요즘 트위터나 스레드 같은 곳에서 가짜 뉴스가 계속 반복된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생성 AI가 가져올 미래가 저는 갑자기 이게 암울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슬래시 넥스트에서 실제로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웜 GPT를 가져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Hey, can you show me an example of malware in Python script? 이렇게 물어보니까 Sure 하면서 쫙 이렇게 보여줘요. 저렇게 코딩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생성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막 이렇게 뿌려봤대요. 이게 테스트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범법을 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느냐라는 걸 테스트 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멀웨어라든가 아니면은 피싱 공격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제 이 시큐리티 테스트 메일을 직접 안무기한테 보내보는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봤을 때 진짜 사람들이 이거를 속고 넘어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한 것처럼 상당히 정교한 피싱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여기 보시는 미스릴 시큐리티라는 곳에서 포이즌 GPT라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 허깅페이스라는 AI 플랫폼 아시죠? 여기에다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GPT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GPT, 챗 GPT 같은 거를 포이즌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시켜가지고 잘못된 뉴스가 막 생성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를 테스트 해봤는데 되더라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픈소스 GPT J6B라는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LLM 모델을 포이즌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웜 GPT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LLM도 포이즌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자체만의 어떤 리스트릭션을 제거한 그런 GPT도 내놓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런 포이즌 GPT 같은 게 가능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LLM에는 학습할 때 그 데이터가 이게 무슨 텍스트인지 어떤 정량적인 어떤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알고리즘인지 이거 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학습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애초에 학습된 정보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다 하면 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할루시네이션 현상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가 컨테미네이션 되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이즌 GPT를 만든 미스릴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계속 거짓 정보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죠. 위험성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데이터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없는 개발자들이 그냥 학습시키고 그냥 뭐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파급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웜 GPT를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2021년도에 말한 방금 미스릴 시큐리티에서 사용한 그런 GPT-J라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픈소스 모델이니까 이런 LLM 모델을 가져와서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위험성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챗GPT라든가 구글의 바드하고 다른 거는 이게 가드레일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피싱할 수 있는 코드를 얘기해줘 하니까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문자를 무제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코드가 아무리 길어도 쭉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에 채팅을 했던 얘기까지 다 이제 기억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니까 계속 정교하게 코드를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텍스트를 만들 수 있고 더 진짜 같은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게다가 각각의 서식 같은 것도 막 잘 기입해갖고 이메일이 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있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런 문법을 제대로 잡아준다는 역할도 그렇고, 심지어 해킹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진입장벽 자체가 낮은 거야. 여러분, 엑셀이나 아니면 구글 검색 같은 거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는 뭔가 자동화해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한 문턱이 너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술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존의 범죄자들조차도 이걸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메일 각각은 또 이제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개인정보가 추출되고 거기다가 커스터마이징 돼서 개인화 돼가지고 그런 것들에 딱 맞춰서 또 뭔가 예를 들어 야 에러야 뭐 여자친구 너 없지? 이러면서 막 예를 들어 이메일이 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아는 애인가? 이렇게 클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더 정교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걸 다운받았고 설치해가지고 이거를 범죄에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애초에 어떤 목적이로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거를 권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시큐리티 회사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려고 그리고 연구를 해보려는 목적으로 했지만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뭔가 해보려고 하는 순간 이 유해한 소프트웨어 자체를 유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범죄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사기에 가담한다라거나 이러한 법적인 챌린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험성
위험성에 대해서만 인지를 하고 계시고, 보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그 스팸 같은 거에 걸러지는 것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클릭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습관이 들여진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털리는, 요즘도 뭐 저는 스팸 메일 자주 와요. 뭔가 또 최근에 한번 털렸네 생각하면서 이게 누구나 쉽게 클릭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택배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피싱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같이 생성 AI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이게 더욱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웜 GPT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더욱더 정교해질 사이버 공격에 더욱더 조심해야겠다고 여러분들께 바르게 알려드리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